안전 분야 중에 CCTV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CCTV 관련돼서는 CCTV가 운영 규정, 그리고 CCTV 보수가 발생했을 때 비용, 그다음에 CCTV 관련된 부품, CCTV 운영 규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CCTV 관리 및 운영 규정 대표회의에서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CCTV 열람과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민이 관리소를 찾아와서 CCTV를 화상 열람을 좀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대처하기도 어렵고, 또 안 보여주면 이제 관리소장을 상대로 또 컴플레인을 제기한다든가, 또 직원을 상대로 뭐 저녁에 늦게 또 이상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응해조 설치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기본적으로 CCTV 관련된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그와 관련된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또 확인 대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입주민에게 고지 이제 이해를 시키고,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CCTV를 열람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CCTV 수리 관련돼서 비용 처리, CCTV를 정수를 한다든지, 또 CCTV를 수리 또는 교체를 했을 경우에 어떤 비용을 써야 될지, 이제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장기 수선 계획에 뭐 CCTV 관련돼서 비용이 있고 또는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또 CCTV를 수리를 하는 건지 교체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또 장충금인지 수선 유지비인지, 이것도 좀 구분을 해서 또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관련돼서 부분 고장 발생 시 비용 처리는 이제 73개 항목 외에 수선비가 가능하느냐, 국토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결정을 해라, 이런 것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CCTV 관련돼 가지고 뭐 긴급공사 소액 지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CCTV 카메라 종류를 보면 실내용과 실외용이 있고, 뭐 조금 더 나누면 차량 식별용 적외선 카메라,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의 종류를 보면 화소수에 따라서 40만 화소급 SD, 그리고 200만 화소급 이상의 HD, UHD, 그리고 그 중간급의 AHD 방식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녹화기도 마찬가지로 SD, HD, AHD. 그래서 카메라 또는 DVR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 단지 방식이 SD급인지 HD 또는 AHD인지 확인을 하고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소장님이 좀 숙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CCTV 연결도를 보면 카메라와 중간에 동축 케이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DVR을 통해서 모니터로 화면이 출력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CCTV가 고장이 나는 사태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빈번하게 발생할 때마다 외부 업체에 이제 CCTV 수리를 의뢰를 하면 비용이 꽤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출을 자꾸 하다 보면 소장님이 이제 대표회의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받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CCTV 고장 사례를 봤을 때 개별 카메라마다 아답터가 하나 설치가 되고 있고, 이 설치된 아답터가 주요 고장 원인 중에 뭐 70% 이상 80%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 중에 CCTV용 아답터, 이게 고장이 날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까지는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AS를 의뢰를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소장님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CCTV 관련돼서 최종 정리를 좀 해보자면, CCTV 운영 규정을 작성하고 활용을 해야 되고, CCTV 영상을 열람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절차를 반드시 따라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CCTV 교체와 관련돼서 수선비 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어느 계정을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도 공부가 좀 돼야 되고, 또 이제 긴급
공사 또는 소액 지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쪽에서는 CCTV 카메라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고장 원인도 좀 파악하고, 마찬가지로 DVR도 종류도 파악하고 고장 원인도 파악하지만 중요한 거는 최소 녹화 일수 30일을 충족하는지 DVR 쪽에서 이런 것들도 소장님이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돼서 마지막 6번째 파트, 주차관제 시스템입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시설물들이 많은데 공통적인 시설물 유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주차관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제 관련돼서는 입출차, 그리고 주차 차단기 관련된 부품, 그리고 주차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주차관제 시스템, 우리가 다 아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차 차단기가 있고, 정산소가 있고, 때로는 경비실에서 차단기를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차 관제 시스템 중에서도 입차 시스템이라면 단지로 주차 차량이 들어왔을 때 주차 차단기를 열려라, 오픈 신호를 주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일단은 카드 리더기, 그 다음에 번호 인식,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 그 다음에 주차권 발행기로 이제 입차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출차 시스템을 보면 출구 쪽 차선에 도로를 커팅해서 루프 코일이 2개가 설치되고, 그 2개 중에 하나는 차단기가 열리고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차단기가 닫히는, 그래서 입차 시스템과 출차 시스템은 서로 약간의 개념이 상반된 개념, 입출력 신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차 관제 시스템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면, 주차 관제 시스템 안에는 게이트 컨트롤러라는 이런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부품들이 주차 차단기를, 게이트를 열어라, 닫아라, 이런 신호를 주고 있고, 주로 고장이 발생이 되면 이런 쪽에서 고장이 발생되고 있고, 또 시중에서 이제 게이트 컨트롤러 부품들을 다 판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주차 리모컨은 수동 방식의 개념이고, 좀 오래된 단지에서는 주차 차단기를 열 때 입주민이 주차 리모컨으로 이제 차단기를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경비실에서는 이제 초소 제어기를 설치를 하고 이제 수동으로 주차 차단기를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RF 카드, 주차 카드 방식입니다. RF 주차 카드 방식은 RF 카드 리더기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입주민에게는 주차 카드를 발급을 해서 서로 통신을 통해서 주차 차단기가 열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주차 관련돼서 RF 카드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주차 관제 시스템 중에 번호 인식 시스템, 이게 많이 이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자릿수 번호판에서 세 자릿수로 바뀌면서 지금 업데이트가 필요해졌고, 또 주차 번호판이 좀 필름 방식으로 바뀌면서 인식 못하는 프로그램도 또 생기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업데이트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최종 주차 관제 관련돼서 최종 정리를 좀 해보자면, 주차 관리 운영 규정을 작성해서 활용을 하고, 또 주차 관제 시스템을 입차 시스템, 출차 시스템, 그리고 번호 인식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이제 무리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맡기는 것도 적절한 관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주차 시스템 관리자의 업무 요령 및 업무 규정을 어느 정도 매뉴얼화해서 또 교육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6개에 대해서 전기부터 시작해서 주차 관제 전체적으로 좀 다뤄봤는데 시간도 좀 부족했고,
또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조금 급하게 또 뭐 정밀하기보다는 이제 어바웃 정도로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현장에서 발령을 받으시는 소장님들 업무에 좀 어느 정도 활용이 됐으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현장에서 이 동영상 보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